코레일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레일 KTX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명이에요. 다 매진이 뜨거든요, 지금. 그래서 4인 동반석을 눌러봤더니 4인이 4좌석을 이용하니까 4명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할인 금액 회수 및 10배 부가 운임 수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부정승차가, 물론 저도 분명히 이거는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저도 지금 다 급하니까. 4인 동반석이 잘못 썼다가는 부정승차로 10배 이상 운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홈페이지에 먼저 고객 참여, 제가 질문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고객의 소리. 실제로 이번에 이용해보니까 답변이 정말 빨라요. 휴일 빼고 하루 이틀이 안 걸렸습니다. 4인 동반석 관련 문의인데 4인을 맞추지 못하면 부정승차로 간주되어서 10배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물론 4명이서 동반석을 쓰면 할인이 되죠. 근데 3명인 경우에 동반석을 이용한다면 일반 열차 3개 그 좌석을 이용하는 것보다 요금을 더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더 지불했으니까 이게 왜 부정한 것이냐, 덜 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구간에 좌석을 구매하였다는 것은 그 구간만큼 약속된 정해진 시간에 그 좌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 물론 여기에서 코레일 같은 거는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막 만석이고 그럴 때 막 매진돼서 막 입석 많을 때 그러면 좀 지탄을 받을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지. 아니 이게 왜 부정승차냐, 부정승차는 아니지 않냐 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서울역에서 부산 기준으로 볼 때 1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면 그럼 도대체 얼마의 부가 운임이 되느냐. 답변은 일단 4인 동반석은 역시 원칙은 4명의 일행이 승차 일시 열차 구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발매한 승차권이다. 그래서 다른 조건일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할인금액 회수 및 10배 부가운임 대상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냐? 그랬더니요, 서울 부산 어른 4인 동반석 15% 할인의 경우는 일단 4인 동반석이 20만원이네요. 네, 20만원 15% 할인을 받고, 이래서 이 부정승차가 된다면 차내 승무원은 이렇게 금액을 수수한답니다. 일단 총액이 57만 4천원이에요. 여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반석 낮장 할인을 10배를 하고 원권 영수, 이건 좀 복잡한데, 하여간 그렇다면 저는 우리 3명이 20만원의 돈을 내고 여기에 다시 57만원의 부가운임을 내면 지금 77만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추가 질문의 내용은요, 케이스가 다 다르다. 4명이었다가 사정이 생긴 경우, 그래서 3명이 됐는데 코레일 안내는 물론 그 표를 반환하고 다시 세 자리를 구매하거나 그 4인 동반석이 출발 24시간 전에 낮장 판매가 되니 그때 세 자리를 사는 게 맞다. 근데 주말 같은 경우에 매진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매진인 경우와 매진이 아닌 경우의 차이, 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많은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3인이 됐으니까 이제 입석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정승차 걸리게 생겼으니 제발 좀 앉아주세요. 이런 경우.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그 부가운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일정 좀 사례를 해주세요. 이건 제가 너무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경영 원칙을 공지를 원칙상 정확히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수많은 경우에 대한 케이스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답변 빨리 주셨는데요. 좌석 점유를 위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4인 승차권은 고의성이나 해당 열차의 공속윤리과 관계없이, 매진이 아닌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운임 10배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동반석 승차권은 무기명으로 운영 중이다. 무기명으로 운영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같이 산 사람 4명 일행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철도사업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부정승차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인 동반석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수료를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빠르게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의견을 많이 모아야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추가로 진짜로 이걸 어떻게 징수하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KTX 4인 동반석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네. 3명이 승차했을 경우에 부정승차로 1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이게 실제로 그런 부과를 어떻게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열차에 탑승했을 때 네. 그 4인 동반석의 승차권으로 3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저희 승무원님께서 확인 후 이제 만약 3분만 이용하시고 계신 게 맞다는 게 확인되면 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차 안에서 그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안 내겠다 그러면은 그 열차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 역에 하차를 시킵니까? 네? 차 내에서 이제 꼭 가족석이 아니더라도 신분증 관련해서 필요한 거나 이런 부가금 발생 내역이 있을 때 결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 하차역까지 인도해서 하차역에서 네. 역무원에게 인계가 되고 네. 역에서 처리가 되는데 저는 네. 요새 이걸 알고 나서 주변 사람 만날 네. 때마다 코레일 4인 동반석 써봤어? 써봤지? 야, 그 3명이서 타면 네. 그 부정승차라, 10배 낸대 그러면 다들 그게 왜 네. 부정승차야? 그리고 아니 야, 돈 더 냈잖아. 비싼 걸로 단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그거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게 말이 돼?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 코레일에서는 그걸 알고 계시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네네.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김영식도 아니고 네. 또 더 지불한 것도 맞으니까 네네. 변화가 돼야 되겠네 해서 네네. 변화를 할 거예요. 고객님. 네. 자, 근데 이 규정이 정말 그 법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한테 한번 법률 규정 물어볼까요? 이창엽 대표 변호사인데요. 후배인데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예. 그 코레일 4인 동반석 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게 뭐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법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항의를 하는 부분이 좀 정당해 보입니다. 지금 코레일이 지금 저 운영 그 규칙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쵸. 지금 일반적인 지금 공시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사실은 세부적으로 상황별로 딱 나눠가지고 그 정해져 있으면 훨씬 이런 분쟁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글쎄, 예, 근데 이게 코레일이 뭐 국가나 어떤 권력을 가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손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그 관행이 이제 준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 그 부가 운임을 부과를 하면 우리는 내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코레일 측은 소송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방어를 하면 뭐 승소할 가능성은 예, 충분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송 주체가 부가 운임을 받았을 때 내구 소송을 해? 아니면 안 내겠다고 거부하면 소송 주체가 코레일이 되는 건가? 그렇죠. 저희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 운임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걸 다 아마 생각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일반적인 공시를 할 때는 하나의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해당하는 사안마다 억울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거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예, 예. 좀 약간 그런 서로가 괜히 그렇죠. 여행 즐겁게 하다가 불편한 얼굴 붉히는 일도 있겠네. 못 낸다, 내고 가셔야 된다, 뭐 이러면서. 네, 참 그런 일이 별로 있을 안 것 좋다. 같아요. 합리적인 좀 좋은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 하여간 지금 10배 부가운임이라는 거 부분은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거라. 맞습니다. 그게 좀 뭐 부가 운임을 내라고 하더라도 그 차액만큼만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정상적으로 샀을 때 차액만큼만 부과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벌칙처럼 그 벌가금처럼 이렇게 10배를 부과시키는 거는 예, 좀 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지. 요 네네. 정도가 지금
이 대표 변호사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네. 그 합리적이고 서로가 수긍할 수 있고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의 수준일 네네. 것이다. 네. 아, 이것도 좋은 예, 의견일 수 네, 있겠네. 그런 부분은 개선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개해도 되나? 네,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또 내용 자체가 또 공익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여행이라는 건 그래도 내 공간을 이동하면서 일상과 다른 좀 추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좀 없었으면,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공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네네.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김영식도 아니고 네. 또 더 지불한 것도 맞으니까 네네. 변화가 돼야 되겠네 해서 네네. 변화를 할 거예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